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금요일날 급락, 어제 약간 쉬어가고 오늘도 반등하는가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막판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시장 역시 같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8일 연속 강세를 띠면서 490에 완전히 안착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코스피는 조금 정체를, 코스닥은 계속 상승세를,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스트라이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챙겨봤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담아 평균 수익률이 누가 더 높은지 1인자를 가려내는 1인자를 찾아라 시간까지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고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가 2부에 숨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모셔볼게요. 언제까지 이 형용사가 따라다닐까요? 7월 수익률 왕 고정현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상세한 프로필 소개 먼저 들려드립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멘토님 모시고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 정체, 1950선 문턱에서 이제 좀 주춤주춤하는 기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은 꾸준하게 상승세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이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지난주 이 시간 대비해서 시장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온 시장이다라는 것하고 이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 말에 있을 FOMC와 관련된 그 3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이제 월 초부터 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달 말부터 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시장이고, 그리고 현재 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내용들, 적극적인 코멘트들이 약간의 좀 연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희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전망을 좀 해드렸던 것이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되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조정에 대한 이러한 흐름들이 약간의 이제 경계 심리에 따른 약간 시장 눌림목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현재 개선되고 있는 수급 동향에 대해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을 여전히 좀 기회 구간으로 보시되 강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기다렸다가 저렴해진 가격에 사자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증시도 좀 주춤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낙폭도 크지 않고 밑꼬리도 달리면서 소폭의 약세를 마치는 거 예. 보면 다우는 끝끝내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간다는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금요일기 이후에 최고치이자 네. 연중 최고치 부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이후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눌림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준 상태에서 바닥을 다시 다져놓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좀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도 뭐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제가 질문 드렸었잖아요. 뭐 몇 포인트까지 갈 것 같냐. 근데 그때도 이거 곧바로 2000포인트 가면은 거품이 껴서 더 안 좋다라고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가로 보지 말고 쉽게 생각해서 개별 종목들의 급등주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급등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스러워하거나 뭐 무서워하는 구간이 뭐냐면 급등한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급락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금 지수 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밑에 포인트 1700포인트에서 지금 1900포인트까지 한 200포인트 가량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급등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기울기나 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목에 같은 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급등주라는 수식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한다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썼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파르게 올라간다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나 조금 더 하락폭이 보여준 다음에 조금 더 쉬어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표현들처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그냥 다이렉트로 뭐 매수가 계속 붙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붙었다가 조금 쉬어줬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게 붙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장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수익률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먼저 우리 고정현 네. 전문가님 내일장 상승할까요? 또 좀 빠질까요? 지난주도 이제 하락한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내일장도 이제 약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네. 거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알듯 일단 하락까지만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하락으로 보시는 이유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김준 전문가님은 내일장? 하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자, 고정현 전문가님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아까 사실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더 좀 쉬어야 된다. 지난주에 2020포인트까지 간다고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뷰는 동일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이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만 그냥 누워 있거든요. 네.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5일 정도를 소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한 가운데서 장 후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시장이 약해진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현대기아차 자동차가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약했죠. 그래서 이들 이제 기존 주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시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상에서 시장은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가격 레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눌림목 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고려한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보지 마시고요. 약간 지금은 시장과 함께 숨을 좀 고르셔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일 정도 쉬면은 뭐 충분치는 않아도 그래도 꽤 쉬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5일 정도의 기간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달에 이제 1800포인트 밑에 있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라온 폭이 그만큼 컸잖아요. 네네.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5일 정도 쉬었다면 충분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텐데 그 폭이 작지가 않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가격적인 조정만 줬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만 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깊지는 않겠지만 소폭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상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코스피로 치면은 한 몇 포인트? 네. 정도? 일단은 지금 21 이평선이 1870포인트 영역권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평선들도 단기 이평선들이 좀 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급이 계속 이제 시장을 좀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의미겠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눌리더라도 1900포인트 이하 구간으로 강하게 밀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상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시장들을 좀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좀 드렸던 것이 시장 안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맞아요. 거였잖아요. 순환매 얘기하시고. 예. 사실 이제 지수가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에 의해서 시장이 기간 조정을 좀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주변 업종군들은 오히려 반등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라고 하면 근데 지난주에 앞으로 가격 조정 말씀드렸던 받을 때 그렇게 좀 예. 최대한 이제 버텼던 기타 다른 업종들이
버텼다라는 표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는 오른 종목이었잖아요. 예. 근데 주변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죠, 사실. 네. 그리고 물론 조선업종이나 건설이나 특정 업종군들은 현대기아차,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들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 조정 안에서의 가격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가능하겠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지난달 후반에 중국 증시도 저점을 잡고 우리 증시는 반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중국 증시는 최근에 또 다시 저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발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지금 많이 못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좀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멘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더라도 시장 눌릴 때 방어적인 성격을 지닐 수가 있고 이후에 반등이 들어갈 때 시장 수익률보다 상회할 수 있는 종목군,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좀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눌림목 시장 예상을 하셨고 그래도 1900은 깨기 어려운 장에서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중국 모멘텀 갖고 있는 쪽으로 좀 보자. 포트 변화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주였던가요? 계속해서 수익률 왕이셨기 때문에 또 7월달 수익률 1위이시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윤 전문가님은 사실 시장 볼 때 장중에 이제 이 변동성도 체크하라고 하셨었잖아요. 오늘도 좀 의외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의외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네. 일단 지수 포인트가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위쪽에 갈 때 체크하는 구간이 1950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950포인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하에서 급하게 올라간 것보다 충분한 조정이나 어느 정도 하락폭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며칠 쉬었고 그런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려올 때 조금 더 하락폭이 조금 더 작게 된다면 1900포인트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된다면 185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1940포인트, 50포인트 부근에서 1940포인트, 50포인트 부근에서 지수 포인트 그리고 종목들이나 물량들을 굉장히 안 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좋다 하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다시 쏟아지게 나오게 된다면 그 밑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또 하락폭에 대해서 겁먹고 던지는 구간에서 또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종목군이나 뭐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다운시켜주는 방향성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간에서 차근차근히 좀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접근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 들어보니까 의견이 진짜 같으세요. 이게 좀 지수가 오히려 좀 내려와 줘야 어쨌든 좀 확실하게 좀 빠져야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는 좋은 의미의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약간 종목 잡을 때도 조금 충분히 기다렸다가 쌀 때 사자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과연 내일장 또 내일 모레 일주일 뒤 이 시간에 봤을 때 시장이 얼마나 쉰 다음에 또 이미 도약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두 분의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